네, 발성법 실전 트레이닝 이어가겠습니다. 복근을 이용한 호흡 멈추기. 복근의 압력으로 공기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발성을 5초간 합니다. 두 번째 발성을 10초간 합니다. 세 번째 발성을 15초 동안 합니다. 네 번째 발성을 20초 동안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성을 약 5초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호흡을 멈추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목에 힘을 주어서 소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에 힘을 주어 공기가 나가는 것을 순간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리는 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만들어져서 위로 솟구쳐 올라온다는 생각으로 소리를 내보세요. 아랫배의 감각을 빨리 익혀야 합니다. 이어서 복근을 탄력 있게 움직여서 스타카토 발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에, 아, 오, 우. 한 음절씩 소리를 낼 때마다 배를 쑥쑥 집어넣으면서 그 압력을 이용해서 큰 소리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발성을 위한 에너지원인 숨을 들이마시고 이 하고 배를 집어넣으며 힘있게 소리를 낸 다음 다시 재빨리 숨을 들이마셔 배에 공기를 채운 후에 에 소리를 내면서 배를 수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에, 아, 오, 우를 짧게 끊으며 연이어서 발성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에, 아, 오, 우 5번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히, 해, 하, 호, 후 스타카토 발성을 해봅니다. 히읗의 소리, 히읗 소리는 자칫하면 바람이 휘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공기를 모아서 또렷한 음으로 정확하게 발음하여 힘있게 소리를 내보세요. 히, 해, 하, 호, 후 힘있게 5번을 반복합니다. 다음은 한쪽 다리를 들고 책을 익힙니다. 크고 우렁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르게 선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가볍게 들어 보십시오. 어디에 힘이 들어갑니까? 체중을 싣고 있는 다리와 아랫배에 동시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복식 호흡을 하려고 애쓰면서 다음 방법으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소리를 크게 내고자 할 때는 아랫배에 힘이 팍팍 들어가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시선은 저 멀리 두고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면 더 우렁찬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디오 CD를 들으면서 다음을 큰 소리로 따라한 후에 혼자서 낭독하면서 녹음을 해보는 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내가 살던 땅에서는 시든 나무마다 비린내만 났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 데 동원한 몽골의 병사는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안에 있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다음은 단계별 발성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강하고 큰 목소리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으나 사람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평상시보다 크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에 따라서는 목소리의 성량을 조절함으로써 변화 있는 음성을 연출할 수 있어야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계별 발성 훈련을 통해서 작은 목소리로부터 큰 목소리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낮은 음으로 작게 시작하는데 점점 소리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소리의 폭, 음량도 넓혀 주어야 합니다. 문장 옆에 숫자가 보일 것입니다. 단계별로 성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10부터 시작을 해서 100까지 10단계가 있습니다. 10은 옆에 있는 사람과 소곤소곤대는 작은 목소리로 낭독을 하고 점점 성량을 크게 해 100은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큰 목소리로 내도록 합니다. 문장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공기를 배에 채우고 복근으로 공기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성량을 조절합니다. 즉, 작은 목소리는 배를 약하게 수축시키고 큰 목소리는 배를 강하고도 힘있게 수축시킵니다. 문장의 3단계 발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보다 많은 사람에게 흐뭇한 미소를 지읍시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애틋한 덕행을 알립시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정성 어린 도움을 줍시다. 3단계 발성 다시 10단계를 구분하면서 수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단계 발성 수치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죠. 보다 많은 사람에게 흐뭇한 미소를 지읍시다. 30.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애틋한 덕행을 알립시다. 60.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정성 어린 도움을 줍시다. 90. 다음은 4단계 발성입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25. 잔잔한 마음에는 애욕이 들끓을 수 없습니다. 50. 편안한 마음에는 탐욕이 쌓일 수 없습니다. 75. 진실한 마음에는 재앙이 닥칠 수 없습니다. 100.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볼륨이 업되면서 점점점 강하고 큰 목소리로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수치로 문장의 강도를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잘 참작하시고 다음 5단계 발성에서도 단계별로 강하게 레벨을 볼륨업 시키면서 문장을 강조해 표현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을 하고 싶거든 초롱 같은 눈으로 하여라. 20. 사랑을 하고 싶거든 불타는 가슴으로 하여라. 40. 사랑을 하고 싶거든 헌신의 마음으로 하여라. 60. 사랑을 하고 싶거든 온몸으로 하여라. 80. 사랑을 하고 싶거든 용광로 같은 정열로 하여라. 100. 다음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잔잔한 바다. 20. 일렁이는 바다. 40. 출렁이는 바다. 60. 파도치는 바다. 80. 갈라지는 바다. 100. 파도치는 바다. 80. 출렁이는 바다. 60. 일렁이는 바다. 40. 잔잔한 바다. 20.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레벨의 수치를 조절하면서 음성의 강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잘 느끼시고 잘 따라서 해보십시오. 다음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맑은 하늘. 20. 구름 낀 하늘. 40. 비 오는 하늘. 60. 천둥치는 하늘. 80. 쏟아지는 하늘. 100. 천둥치는 하늘. 80. 비 오는 하늘. 60. 구름 낀 하늘. 40. 맑은 하늘. 20. 이렇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발성을 연습하지 않으면 퍼블릭 스피치 상황에서 대중들 앞에서 변화가 없는 밋밋한 항상 똑같은 톤의 똑같은 레벨 수치에 크기가 단조로운
평범한 목소리밖에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내용에 따라서 목소리의 톤과 크기의 변화가 있는 음성, 그래서 그 문장의 내용을 더 잘 전달하고 마음의 울림이 전해지는 좋은 음성을 추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별 케이스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 데다가 목소리가 너무 가늘다. 그리고 목소리가 불안정하고 말을 할 때 떨리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목소리에 상당히 단점을 가진 분들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교육생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대기업체에 홍보팀에 근무하는 30대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작고 목소리가 가늘어서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회사 업무상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많은 분인데 목소리가 항상 긴장을 한 탓인지 이분의 목소리는 늘 불안정하면서 또 떨리면서 말하는 목소리가 입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점점 근무 연차가 높아지는 만큼 당당한 전문직 여성분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자신의 목소리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했겠죠.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면 사람들의 반응도 좀 시큰둥하고 또 그러한 좋지 않은 반응에 오히려 말을 할 때 자신감이 점점점 더 위축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경우처럼 물론 타고난 발성 기관에 따라서 목소리 자체가 큰 사람도 있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발성 기관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잘못된 발성법 때문에 목소리가 작은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후천적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체에 근육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말을 할 때 입을 작게 벌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말을 할 때 목을 누르는 그런 발성을 합니다. 목을 누르는 발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목소리는 자신의 건강 및 컨디션을 몸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대개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특히 복근의 근육량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입을 작게 벌리면 입안에서 소리가 공명하는 공간이 좁아지므로 소리는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고 소리가 입안 혹은 입 근처에서 맴돌기만 할 뿐 멀리 시원하게 뻗어나가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입을 다무는 동시에 목구멍도 닫힙니다. 발성법의 기초적인 입모양을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렸죠? 무엇입니까? 발성법의 기초적인 입모양은
바로 아치를 넓게 벌리고 입 안에 연구개를 올려서 발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닫은 채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거기다 흉식 호흡으로 목에 힘을 줌으로써 목을 누르는 발성을 해서는 목소리는 더욱더 가늘고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할 경우에는 누구나 약간의 긴장을 하게 되는 마련인데, 정신적인 긴장은 신체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와 목 부분이 경직이 되고, 목의 긴장은 그대로 혀와 입술, 얼굴 근육의 긴장을 이야기해 발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심장의 박동수가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뛰다 보니 호흡 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 목소리는 불안정하게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반드시 2단계 발성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며, 발성을 위한 입모양과 복근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목소리에 관한 한 다른 어떤 문제점보다 작은 목소리를 크게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도 쉽습니다. 아마 앞에서 제가 제시했던 방법들이 있죠. 허리를 굽힌 채로 발성만 해봐도 자신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입안에 머금지 말고 배를 수축시켜 호흡을 내뱉으면서 하하하하하 큰 소리로 스타카토 발성을 해보면 소리가 뻗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스타카토 발성으로 소리가 뻗어나가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죠. 절대 공기가 입 안쪽에 머물면서 소리가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소리가 입 밖으로 시원하게 무지개처럼 곡선을 그리면서 뻗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특히 윗몸 일으키기로 복근 단련에 힘을 쓰십시오. 두 번째, 복식 호흡을 생활화한다. 세 번째,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전에는 몸 전체를 스트레칭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네 번째, 심장이 빠르게 뛸 때는 복식 호흡을 아주 천천히 깊게 수차례 실시해 봅니다. 다섯 번째, 목의 아치를 넓히고 입 안에 연구개를 올려서 입 안의 공간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입을 크게 벌린다. 일곱 번째, 복식 호흡과 발성을 연계해서 배에서 소리를 낸다. 여덟 번째, 배를 수축시켜 공기를 뱉어내며 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는 것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부드럽게 감싸는 목소리의 비밀, 공명 활용법입니다. 드디어 공명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목소리의 핵심 포인트, 공명입니다. 좋은 목소리의 진짜 비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과 복식 호흡을 적용한 발성법을 통해서 힘있는 목소리를 만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3단계는 2단계 발성법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것으로서 크고 우렁찬 목소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고 풍부하면서 개성 있는 나만의 음색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혹은 TV 방송, 브라운관에서 만났던 연예인들 중에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한석규, 김명민, 이선균, 김희애, 양희은 등등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러분 귓전을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각자 개성이 뚜렷하고 제각기 다른 느낌을 각각 지녔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코와 입 주변의 공명을 활용해서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소리 좋은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함께 있는 공간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어떤 드라마에서 앵커 역을 맡았던 탤런트 계시죠? 김모 씨. 이 탤런트 분이 전문적인 아나운싱 개인 지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워낙 오랫동안 연극 무대와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잘 다져진 음성이라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를 할 때부터 발성이 남다른 분입니다. 마치 부드럽게 귀를 감싸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면서 힘있게 아나운싱을 할 때는 공간이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넘치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 누구나 부러워하는 목소리 아닙니까? 좋은 목소리의 비밀은 안면 마스크의 울림을 잘 활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손으로 여러분들 양쪽 귀를 둥글게 감싸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소리가 부드럽게 울리면서 훨씬 풍부하고 감성적으로 들립니다. 즉, 마스크 공명을 이용하면 이처럼 듣기 좋은 목소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성을 할 때는 우리는 음이 높을수록 머리 부분을 울리는 두성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음이 낮을수록 가슴을 울리는 흉성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과 코 주변의 울림에 집중을 하면 두성과 흉성의 비율이 일정해져서 이상적인 공명의 소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스크 공명법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명을 느껴보기. 자, 그럼 마스크 공명을 느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쪽 어금니는 꽉 다물지 말고 살짝 뗀 상태로 입안에 살짝 공기를 머금은 채 입을 편안하게 다뭅니다. 그리고 목을 비롯해 어느 곳에도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한 상태로 해보세요. 소리를 3초 동안 해봅니다. 이때 호흡은 복식 호흡을 이용합니다. 코와 입 주변에서 울림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공기를 마스크로 모아 소리를 내는데요. 끝은 살짝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합니다. 3회 정도 반복해 보십시오. 이번엔 소리를 내면서 양 손가락을 가볍게 코와 입 주변에 갖다 대봅니다.
어떻습니까? 진동이 느껴집니까? 충분한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마스크가 아닌 목에서 소리가 나오거나 몸 어딘가가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긴장을 풀어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초씩 반복을 해봅니다. 코와 뺨, 입술, 윗니 뒤쪽 부위에서 윙윙거리면서 울리는 느낌이 들릴 것입니다. 반드시 소리가 안면 마스크에서 울리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다음의 교육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적의 높이는 목구멍 3분의 2 지점이다. 사람들의 생긴새가 제각각 다르듯 성대의 모양과 크기 역시 제각각 다르고 타고난 음역대도 다릅니다. 원래 톤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타고난 음역대와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원래 목소리 톤이 낮은 여성이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높은 목소리를 낸다거나 좀 더 진지하고 무게감 있게 보이고 싶은 중년 남성이 억지로 목 아랫부분을 누르듯 낮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상태로 말을 적게 하는 편이라면 성대 건강상 그리 큰 탈이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다지 편안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발성이 습관화된 상태로 장시간 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음역으로 소리를 오래 낸다는 것 자체가 성대에 큰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그 결과 목이 쉽게 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거나 소리의 끝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목소리에 관한 한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타고난 최적의 높이가 있습니다. 발성기관에 힘을 주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낼 수 있는 본래의 톤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목소리의 울림이나 톤의 초점은 다음처럼 세 부분에서 만들어집니다. 목구멍 윗부분인 코의 주변, 목구멍 중간 부분인 입 주변, 목구멍 아랫부분인 후두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한 곳을 집중해서 소리를 만들면 잘못된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 주변의 울림만을 많이 이용하면 비음이 섞인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고 목 아랫부분인 후두에 힘을 많이 주면 허스키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본인의 톤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목소리는 대개 목 아랫부분을 지나치게 긴장을 시켜 나오게 되는 불편한 소리입니다.